부부는 서로에게 의사가 되고 환자가 돼야 된다. 지난주에도 제가 의사가 되고 환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랑에 빠질 때가 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같이 쇼핑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음식도 먹고 서로가 말하면 맞아 막 그럼 서로 동의해주고 막 그렇게 기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혼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겨루기라고 하는 그런 갈등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일하러 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 아내가 남편에게 가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꼭 남편하고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남편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니까 막 준비하고 세수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나가는 거죠. 그죠? 나가는 거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이제 아내가 또 남편의 무반응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아내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죠. 왜 남편이 나를 무시할까? 내 말을 왜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옛날에 나를 그렇게 자상하게 사랑해주고 대해주던 그 내 남편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분위기가, 그 상황이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러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래서 아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얘기를 집에 들어왔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그 순간에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침 이 아내는 어렸을 때 그런 거절감이라든지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적하고 비난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가 어린 시절부터 격려와 칭찬 속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어떤 부모님이 형제와 어떤 편애를 했거나 비교하는 말을 했거나, 또 성장기에 다른 친구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했거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배우자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배우자가 그렇게 마음에 오랜 세월 동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칭찬의 말을 듣고 살았는가, 격려의 말을 듣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배우자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의 상처,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것이 많은가.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품어주고 또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커지는가 하면, 반대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아프게 하고 또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유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마음에 어려서부터 저런 상처가 있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구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땐 빨리 의사 가운을 입으라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려움이 있어. 그럼 의사 가운을 입고 아내나 남편의 배우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그런 고통을 느끼는지 얘기를 자꾸 들어주면, 사람이란요, 자기가 아무리 깊은 아픔과 연약함이 있어도 자기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그죠? 누구에게 자기 아픔을 얘기하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이런 아픔에 상처가 있어요. 그 말을 누가 들어주려고 그러겠냐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배우자는 그걸 들어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은 환자가 되고 듣는 사람은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뭔가 마음에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힘들었던 그 전화들을 술술술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신 데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고 어려웠지만 내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고 아, 참 힘들었겠다. 아,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너무 어려웠겠다. 라고 그렇게 한두 마디 해주면은요, 그 마음에 그 자기에 있는 안에 있는 상처가 스르르르 풀리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옛날에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만 내 주변에 있었는데 드디어 내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사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도. 사실은 배우자도 이해 못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아내나 남편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상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건 큰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 부부는 자신이 지나온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대방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이해의 바탕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는 상대방이 방어를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대개 자기의 옛 이야기, 아픈 상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항상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나 이런 아픔을 얘기하지 않고 늘 경계하고 있어요. 왜? 이거 얘기해봐야, 이거 나중에 나한테, 당신, 그래, 그게 문제지. 이렇게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당신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었지, 당신 그런 아픔이 있었지, 라고 그걸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기 전까지는 이거를 방어를 못 푸는 거예요. 그 절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부 가운데 이렇게 이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나중에라도 결코 공격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막 갈등하다가 뭐 당신 옛날에 그랬다며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며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이러니까 당신 그래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박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미 그것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걸 가지고 긁어내면서 당신이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아프다라고 하는 상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고 아픈 마음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가가서 상대방에게 그 방어를 풀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방어막을 잘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끈기를 가지고 계속 부드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배우자가 이제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나의 상처의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내가 이 아픔을 고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런 안심을 가지고 방어를 내려놓고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비로소 부부는 부드러운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얘기할 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배우자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팠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상대방 배우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어려운 부분을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의사가 되고 환자가 되는 거죠. 남편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아내가 의사가 되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내가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이 의사가 되어서 아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만 줘도 많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만 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분인데, 특히 이제 이 부인이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보기에는 좀 아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과 아내가
그 결혼 기념일이 돼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이번 결혼 기념일에 나한테 선물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나가서 밥이나 먹고 나한테 3시간만 시간을 줘.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선물도 필요 없다 그러고 밥만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3시간 그거 못 주겠어? 그러면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밥을 먹고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얘기를 하는 순간 한 10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뭐 시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딱 말하니까 3시간 나한테 3시간 주기로 했잖아. 그럼 입을 딱 닫았어. 그리고 계속 듣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는데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말을 하는데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끝까지 그 얘기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들어주니까 아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부라는 것은요, 서로가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상대방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청해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아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되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대화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내 말이 맞는데 당신 말이 틀렸는데 내 말이 맞은 것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되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맞았냐 누가 틀렸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은 치킨을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 남편은 삼겹살이 먹고 싶어. 아내는 치킨이 먹고 싶어. 그럼 서로 우리 뭐 먹을까? 치킨을 먹어야지. 응? 아니야, 삼겹살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슨 소리야? 치킨을 먹어야지. 아니야, 삼겹살을 먹어. 그럼 누가 치킨을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고 삼겹살을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한 발을 뒷걸음질을 쳐주면서 상대방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또 내가 너무 양보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짜증나게. 왜 상대방은 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타협을 할 필요도 있죠. 지난번에 이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요번에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그래서 부부는 사실 이렇게 많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오케이.